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자공예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황금 비율의 비례에 관한 것입니다. 황금 비율의 비례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대 1.618입니다. 황금 비율은 1대 1.618로 표현되며 이는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가장 아름다운 비율입니다. 피보나치 수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축, 미술, 디자인 분야에서 조화로운 비례를 만들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황금 분할 또는 골든 레이트라고도 불리며 시각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비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원에 내접하는 정육면체의 작도에 관한 것입니다. 정원에 내접하는 정육면체를 작도할 때 육면체 한 변의 길이와 같은 것은 정답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정원에 내접하는 정육면체에서 한 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과 같습니다. 이는 기하학적 원리에 따른 것으로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이 원 위에 위치할 때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도자기 디자인에서 원형과 사각형의 조화로운 비례를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입체 도형의 평면도 작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입체의 평면도를 맞게 작도한 것은 정답은 네 번째 보기입니다. 입체 도형의 평면도, 즉 전개도는 3차원 형태를 2차원으로 펼쳐서 표현한 것입니다. 정확한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각면의 크기, 형태, 연결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도자기 제작에서 복잡한 형태의 작품을 계획할 때 이러한 평면도 작성 능력이 필요하며 특히 기하학적 형태의 작품 제작에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색채 상징에 관한 것입니다. 순수, 청결, 순결, 정직이 연상되고 상징되는 색은 정답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색채 심리학에서 순수, 청결, 평화, 신성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상입니다. 도자기에서 백자의 순백색은 이러한 상징성을 잘 보여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귀함과 품격을 나타내는 색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조선 백자는 이러한 흰색의 미학적 가치를 극대화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배색의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배색 중 가장 온화한 느낌을 주는 배색은 정답은 중명도끼리의 배색입니다. 중명도끼리의 배색은 색의 밝기가 중간 정도로 통일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온화한 느낌을 줍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색의 극단적 대비보다는 적당한 밝기의 색들이 조화를 이룰 때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도자기 장식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 온화하고 품격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디자인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한 디자인 운동은 정답은 분리파입니다. 디자인 운동사에서 각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도자기 디자인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르누보, 분리파, 미래파, 바우하우스 등 각각의 운동은 고유한 철학과 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도자기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색채 조화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두 색이 부조화일 때 그 경계를 검정이나 흰색으로 배색하면 더 좋은 조화를 얻을 수 있다는 조화 이론은 정답은 세퍼레이션 컬러입니다. 세퍼레이션 컬러는 두 색이 부조화할 때 그 경계에 검정이나 흰색을 배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색채 이론입니다. 이는 색의 대비를 명확히 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자기 장식에서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한 기법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제도의 선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대칭형의 축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중심선입니다. 대칭형의 축으로 사용되는 중심선은 도면, 작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도자기 설계 도면에서 회전체나 대칭적 형태의 작품을 그릴 때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정확한 중심선 표시는 제작 과정에서의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먼셀 색채계에 관한 것입니다. 먼셀의 주요 오색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입니다. 먼셀 색채계의 주요 오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입니다. 이는 색채학의 기본이 되는 체계로 도자기 유약이나 안료의 색상을 정확히 분류하고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색상은 명도와 채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정확한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열 번째 문제는 디자인의 조형 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디자인의 조형 요소에서 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정답은 이념적인 형과 현실적인 형입니다. 디자인의 조형 요소에서 형은 이념적인 형과 현실적인 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념적인 형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를, 현실적인 형은 실제 존재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도자기 디자인에서는 이 두 가지 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작품의 조형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11번째 문제는 면과 형의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면과 형의 특징 중에서 우연적인 형태를 설명한 것은 정답은 자연스럽고 경이로운 형태를 지닌다입니다. 우연적인 형태는 자연스럽고 경이로운 형태를 지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형태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집니다. 도자기 제작에서 우연적 효과를 활용한 기법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번째 문제는 선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선의 특성이 아닌 것은 정답은 집중성입니다. 선의 특성에는 분계성, 방향성, 속도감이 있으나 집중성은 선의 특성이 아닙니다. 집중성은 주로 점이나 면의 특성으로 분류됩니다. 선은 경계를 나누고 방향을 제시하며 움직임의 느낌을 주는 중요한 조형 요소로 도자기 장식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13번째 문제는 제도의 선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선의 종류에서 단면도를 그리는 경우 그 절단 위치를 대응하는 도면에 표시하는 선은 정답은 첫 번째 보기입니다. 단면도의 절단 위치를 표시하는 선은 특별한 기호와 선종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기술 제도의 표준 규격에 따른 것으로 도자기 설계 도면에서 내부 구조나 단면을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 정확한 선종 사용은 도면의 가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14번째 문제는 색의 혼합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팽이의 부분에 그림과 같은 색칠을 한 다음 빨리 돌리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정답은 노란색이 흐려진다입니다. 팽이에 특정 색을 칠하고 빠르게 돌리면 색의 혼합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색의 값업 혼색 원리에 따른 것으로 빠른 회전으로 인해 눈에는 여러 색이 동시에 보이면서 혼합된 색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도자기의 회전 장식 기법에서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15번째 문제는 제도용지 규격에 관한 것입니다. 종이의 완성 규격으로 제도용지에 쓰이는 용지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정답은 1대 루트 2입니다. 제도용지의 표준 규격에서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루트 2입니다. 이는 국제표준 용지 규격에 따른 것으로 A 시리즈 용지의 기본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용지를 반으로 접어도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16번째 문제는 색의 성질에 관한 것입니다. 색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색상은 색채의 종류를 말한다입니다. 색상은 색채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색의 삼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로 구성되며 각각 색의 종류, 밝기, 순수성을 나타냅니다. 도자기 유약의 색상을 정확히 표현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색의 삼속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7번째 문제는 정투상법에 관한 것입니다. 정투상법의 제1각법과 제3각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제3각법은 영국을 중심으로 보급된 도법이다입니다. 제3각법은 미국을 중심으로 보급된 도법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보급된 것은 제1각법입니다. 투상법의 이해는 도자기 설계 도면을 정확히 그리고 해석하는데 필수적이며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도면 작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18번째 문제는 생료혼합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중 생료혼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네 번째 보기입니다. 생료혼합에서 마젠타 더하기 노랑은 빨강, 노랑 더하기 시아는 초록이 맞습니다. 이는 간법 혼색의 원리로 도자기 안료나 유약의 색상 조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확한 생료 혼합 지식은 원하는 색상의 유약을 만들 때 필수적입니다. 19번째 문제는 디자인의 기능 복합체에 관한 것입니다. 빅터 파파넥이 주장한 디자인의 기능 복합체로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연구입니다. 빅터 파파넥의 기능 복합체에는 방법, 필요성, 목적 지향성이 포함되지만 연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파넥의 디자인 철학은 사회적 책임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현대 도자기 디자인에서도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20번째 문제는 색채 지각의 3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색채 지각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파동입니다. 색채 지각의 3요소는 빛,
물체, 눈입니다. 파동은 빛의 물리적 특성이지 색채 지각의 직접적 요소는 아닙니다. 색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광원, 물체의 표면 특성, 그리고 관찰자의 시각기관이 모두 필요하며, 이는 도자기의 색상 표현과 감상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도자공예 기능사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가장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